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 주식 강의실의 핑크캣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리얼 차트 분석편 연속 강의입니다. 1강에서는 수렴과 확장, 2강에서는 상승과 하락, 제3강 오늘의 강의에서는 진입과 청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차트 만들기는 카페에 있으니까 아래쪽 동영상 밑에 코멘트에 올려놓겠습니다.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리얼 차트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진입과 청산은 매우 중요한 분석 중에 하나죠. 아무리 좋은 차트를 갖고 있어도 적절한 시기에 진입과 청산을 하지 못하면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 강의는 기본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딱 여기서 들어갔다가 딱 저기서 나가라 이렇게는 강의하지 않습니다.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점과 청산을 해야 되는 가능성이 높은 지점들을 범위 있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진입과 청산에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이라는 것이 있죠. 좋은 습관은 여러 가지 있고 나쁜 습관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나쁜 습관 중에서 꼭 하지 말아야 될 건 몇 가지를 미리 강조하고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감성 매매와 역진입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감성 매매란 심리와 동일할 수 있습니다. 차트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차트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부정을 하거나 흥분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근거가 부족한 매매 자리에서 자신의 감만 믿고 매매하는 습관 등이 있죠. 이성적이지 못한 감성 매매는 다 잡은 수익을 놓쳐버리기도 하고 손실을 키우기도 합니다. 다음 역진입은 강의 중에 매번 강조하는 것이죠. 역진입은 하지 말아라. 차라리 역진입을 하는 것보다는 수익을 조금 더 만드는 것보다는 잠시 쉬는 것이 더 낫다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손실이 자꾸 누적되시는 분은 이성적인 매매와 정방향 진입을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그나마 손실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진입과 청산 강의를 시작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아래쪽에 크로스, 확장, 눌림목, 파동, 패턴이라고 써놨습니다. 이 외에도 매우 많은 방식으로 진입과 청산할 수 있겠지만 리얼 차트로 볼 수 있는 방식 중에 대표적인 것 5개만 먼저 적어놔 보았습니다. 첫 번째 크로스는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크로스되는 이 지점, 이것을 크로스라고 하죠. 다음에 20선, 60선이 또 다시 크로스하고 있고요. 뒤에 와서는 120선도 크로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크로스 지점을 보면서 여기서는 G, 여기서는 규칙적으로 끊어주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는 또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것이죠. 이 구간은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청산 지점들이 되겠죠. 여기서 청산하든가 여기서 청산하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매도 진입 자리는 아닙니다. 여기서 상승을 청산하는 지점이 되는 것이죠. 하락세에서 이렇게 하락을 따라가다가 여기선 좀 버텨보고 이렇게 노란 지점이 나오는 교차하는 이 지점 어디선가 청산을 할 수 있는 매도 청산이죠. 이번엔 매도 청산을 할 수 있는 지점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크로스 매매법은 이 색상 구분에 따라서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로스 매매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확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확장해 나가다가 여기서 수렴하죠. 여기서 수렴합니다. 수렴하는 과정에서 파란색이 나오면 이 앞에 크로스와 겸해서 동시에 이쯤 어디에서 끊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이 수렴과 확장은 MACD를 보면 조금 더 정교하게 나오죠. MACD에서 여기죠. 시그널선, MACD선은 너무 등락이 강하니까 잠깐 미루고요. MACD 시그널선을 고점을 보면 비슷하게 이 수렴하는 과정과 여기 파란색이 교차하는 이 크로스 지점에서 MACD 시그널선도 반락하고 있습니다. 이 수렴과 확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MACD 요 선들 쭉쭉 따라가 보면 대부분 일치합니다. 이렇게 크로스하는 지점과 수렴과 확장하는, 여기 확장이고 여긴 다시 수렴이죠. 수렴할 때 시그널선을 보면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런 크로스 지점을 보면서 여기 상승 구간이니까요. 크로스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하는 이 크로스 지점을 보면서 MACD가 올라가고 있다. 아, 수렴하고 확장하고 있구나. 확장하다 약간 조정값을 주고 다시 확장하고
계속 상승의 영선 이상에서는 강세 구간이죠. 강세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 여기 어딘가가 진입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눌림목 기간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눌림목, 이 눌림목은 여기도 눌림목이고 여기도 눌림목입니다. 항상 어디든가 다 재반등을 시작한다 그러면 다 눌림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눌림목의 높이가 낮죠. 고점에서 고점을 낮추는 하락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대부분 상승이 강할 때는 이렇게 고점들을 높여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고점을 낮추죠. 여기서 살짝 높이긴 했지만 또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고 결국에는 색상이 완전히 핑크 계열에서 블루 계열로 바뀌어 버립니다. 어느 것을 눌림목으로 볼 것인가는 눌림목에 대한 학습이 따로 필요한 것이고요. 학습된 눌림목을 리얼 차트에서 보면 그 위치가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이것이 색상을 넣은 리얼 차트의 특징이죠. 자, 다음은 파동입니다. 파동은 주가의 파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이 이동평균선 자체가 또 파동을 그려나가죠. 이 파동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파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해주는 이 지점, 눌림목이 좋은 지점이죠. 그리고 전 고점을 넘어갈 때 노란색, 이미 노란색, 충분히 들어갈 만한 이유가 있죠. 조정값을 주기는 했지만 이 노란색이 파란색으로 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시 또 작은 눌림목을 주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 지금 여기에서도 주가의 파동이 있었고요. 여기 이동평균선의 파동도 같이 따라왔습니다. 이동평균선 파동, 주가의 파동. 단지 이 주가는 쭉 파동선을 보면 이 작은 파동 말고요. 파동선을 보면 쭉 올라가 줍니다. 꺾이지 않고. 이렇게 주가와 이동평균선들의 파동을 보아가면서 비교를 해가면서 요 색상 비교 그리고 배열 비교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하게 되죠. 차트를 잠시 좌측으로 이동했습니다. 우측으로 조금씩 가면서 볼까요? 쭉 가면 노란색이 나오죠. 노란색이 나올 당시에 이미 저점에서 반등해서 파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우측으로 옮기면 노란색이 나오고 여기 노란색이 나왔죠. 노란색이 나오고 여기가 고점인데요. 고점을 통과하는 이 캔들 정도 충분히 예상이 상방 진입의 예상이 가능한 캔들이죠. 이런 식으로 따라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측으로 갔을 때 하락이 시작됐었죠. 근데 이 하락이 얼마만큼 하락을 하느냐, 여기서 보면 노란색이 변하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반등해서 올라가 줍니다. 이 선은 몇 선이었죠? 예, 맞습니다. 이 선은 20선이었습니다. 20선을 밟고 올라서는 이런 주가 변동, 파동이죠. 이것도 작은 파동이 일종입니다. 이 눌림목으로 볼 수 있는 이건 눌림목이잖아요. 이 20평균선을 주가가 근처에 왔다 다시 급상승해서 올라가는 이런 모습, 전형적인 눌림목이죠. 쭉 우측으로 조금 더 진행해 보면 상승을 성공하는 눌림목을 주고 상승을 성공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쯤 와서 이 상승에 대한 정리하는 시기가 다가오죠. 파란색이 나오고. 그렇다 하여 노란색이 나오거나 눌림목이 나오거나 뭐 이런 데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 꼭 여기서 진입해라, 이 캔들에서 진입해라, 조금 전에 이 캔들이 가능성이 높다 그랬죠. 이 캔들을 진입하고 이렇게 음봉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에 해라, 이것은 아닙니다. 주가 캔들 하나하나에 너무 민감하고 또는 이동평균선의 후행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캔들 하나가 이러한 신호를 보내줬다 해서, 이런 신호들이 나왔다 해서 캔들에 쫓아가면서 집착해서 매매하게 되면 이런 흔들리는 구간에서의 캔들에는 전부 당하게 됩니다. 여기 이 부분 좀 확장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노란 구간이 나오죠. 아직은 여기 상승 구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첫 번째 노란 구간에 나오는 봉이 여기 있습니다. 파란 거에서 빠져나가는 봉은 여기 있고요. 이거 마이너스 납니다. 두 번째 노란 구간에서도 한번 더 보죠. 음봉인데 이 음봉에서 들어가기가 좀 껄끄럽죠. 양봉에서 들어가든 음봉에 들어가든 하여튼 요쯤 어디서 들어갔다고 치고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리하지 못하고 만약 파란색에서만 정리한다, 이렇게 규칙을 완벽하게 정해놓으면 이거 양봉입니다. 이거 양봉인데 음봉으로 끝나는 지점에 여기까지 버틴다 해도 수익은 없고요. 만약에 이게 양봉이라도 팔으려고 그러면 또 적자가 또 납니다. 이렇게 캔들 하나가 이것이 꼭 맞다,
이것이 꼭 맞다, 이것이 꼭 틀리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전체 흔들림에 대한 느낌을 놓치게 되면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이 패턴이라는 것을 적어 놨는데요. 이 패턴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차트 분석을 할 때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트 분석을 연습을 해봅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죠. 과거 데이터대로 미래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유형들이 많이 나오더라 하는 것이 바로 패턴입니다. 이 패턴들은 가지수를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기도 하고, 개인들의 좋아하는 성향에 따라 어떠한 패턴을 취향적으로 좋아하느냐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습니다. 앞에 잠시 설명되었던 하락한 이후에 저점을 확인하고 직전 고점을 깨고 올라가는 이 지점을 좋아하는 것, 이것도 일정한 패턴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패턴이죠. 또 하나는 이렇게 상승폭이 올라가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상승폭이 확장을 하죠. 확장하다가 수렴해서 쭉 모이는 이런 모습, 저는 이런 삼각 패턴의 패턴도 좋아합니다. 삼각 패턴은 탈출하는 쪽으로 배팅을 하다 보면 일정한 수익을 주기 때문이죠. 이 패턴은 개인이 기본 학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패턴이 이거다 저거다 라고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강의 중에 또는 본인이 스스로 학습하는 중에 이러한 패턴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 그리고 이거는 확률이 70% 이상 80%까지 되더라, 이 정도 되면 자기만의 패턴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앞전에 한번 짚어봤던 크로스, 확장, 눌림목, 파동, 이 외에도 또 수십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합돼서 패턴을 만들어내고 그 패턴에 의해서 분석할 때 비교적 정확한 분석이 나온다. 그리고 그 분석에 따라서 진입과 청산을 한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차트를 전체 기간으로 놓고요. 전체 기간으로 놓고 어떤 특징적인 패턴들이 보이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일 좌측에 파란색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파란색이 나왔을 때 240선 밑으로 내려가진 않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한번 규칙을 한번 만들어 보면, 240선이 깨져야 매도와 하락이 시작되는 모양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240선 안 깨지죠. 여기에서도 안 깨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선 깨지죠. 240선이 이제는 깨지는구나, 240선이 깨졌으니 이제는 하방으로 배팅을 한번 해볼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패턴입니다. 이때 MACD를 보면, MACD는 영선이 기준이죠. 영선 기준으로 상방이냐 하방이냐를 따집니다. 상방은 강세 구간, 하방은 약세 구간. 즉 여기서 영선에서 영선까지를 그어보면 상승 구간입니다. 상승 구간 안에 하락이 포함되긴 하지만 상승 구간입니다. 정배열이죠. 핑크색 구간입니다. 핑크색 구간 안에서는 하방은 안 한다 그랬으니까 상방만 쫓아갑니다. 또 다음 여기 아니고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서 깨지네요. 여기서 깨지면 이 전체가 상승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구간 안에서 상승률을 따져보니까 이만큼 올라갈 때 이만큼 내려오고, 이만큼 올라갔다 이만큼 내려오고, 이만큼 올라갔다 이만큼 내려오는데, 이게 상승률이 좋고 하락률은 별로구나, 상승률은 좋고 하락률은 별로구나. 그런데 하락률이 커진 이 순간부터는 위험하네. 이것도 하나의 패턴입니다. 반대 세력의 힘이 처음엔 요만했는데 두 번째는 이만해지고, 세 번째는 더 커지고, 네 번째는 완연한 매도 세력이 각도 있게 내려온다는 것이죠. 정배열 구간에서 확장을 하다, 고점이 여기죠. 확장을 하다가 고점을 낮추면서 줄어들기 시작하는 이 수렴 부근, 이 수렴이 나오면 영락 없이 큰 매도 세력들이 나오고 상승 세력이 힘을 못 쓴다. 이것도 하나의 패턴입니다. 역배열일 때 보면 하락이 시작되는데 하락의 힘이 강하고, 여기 상승의 힘이 강하죠. 여기는 하락의 힘이 강합니다. 상방으로 올라가는 힘은 적다. 하락의 힘이 강하고 상방에 올라가는 힘은 적다. 이것도 역시 반대 개념의 패턴이 됩니다. 이때 MACD를 보면 강세 구간에 접어들지 못하고 반락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까 올라올 때는 240선이 기준돼서 올라왔는데 내려갈 때는 120선이 기준으로 해서 내려갈 수도 있겠다 라고 예상하는 것, 이것도 역시 패턴입니다. 큰 틀의 패턴만 찾아보았는데도 이와 같이 많은 패턴들이 나옵니다. 이 큰 틀의 패턴 외에도 우리가 진입과 청산을 하려면 조금 더 작은 패턴들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진입과 청산을 위한 이런 가이드가 하나 나왔을 때 어떤 파란색,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뀔 때 청산을 하면 좋다. 뭐 이런 가이드가 하나 나왔을 때 아, 이게 진짜인가? 하고 궁금증을 갖고 과거 데이터들에 직접 스스로 대입해 봄으로써 자신만의 패턴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신만의 패턴이 없이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나가라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면서 매매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구간 안에서는 그것이 정답일 수 있지만 이 구간 안에서는 오답이 되기 때문이죠. 그 오답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패턴입니다. 자신만의 승률 70~80%짜리 패턴들을 여러 개 갖고 있다면 이러한 오답 구간에 들어섰을 때 아, 아니구나 하고 직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리얼 차트 분석에서 진입과 청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교한 진입과 청산에 대해서 아직은 말씀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우리라 생각은 들지만 기초 분야가 끝나고 응용편이나 실전 매매에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진입과 청산을 알아보도록 하죠. 이 진입과 청산은 분석에 통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 분야 학습하실 때 진입과 청산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조금 더 원칙에 대해서 원리 원칙을 이해하는 쪽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진입과 청산은 실전 매매에서 다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